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로 사주와 마케팅을 융합한 사마TV의 박종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꼭 눌러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나는 기토로 태어났다입니다. 사주 주체의 일간에서 알아보는 6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일간 기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음양 오행과 식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기토 일간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음의 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토는 이제 양의 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토는 양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중화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토는 숫자로는 5하고 10을 그리고 방위가오로 이제 중앙을 나타내고요. 마서로는 단마, 그 다음에 그 인간에게 필요한 덕목으로서는 신을 의미하고요. 색깔로는 토는 황토색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 입장에서 목을 우리는 목국토 한다 그래서 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화생토 관계 이거를 인성, 토일간에서 토생금을 우리는 식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토극수, 재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토하고 무토의 관계를 비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같은 오행끼를 비견, 오행이 다를 경우에는 겁재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비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주의 입장에 사주 일간 토의 입장에서 관성과 인성, 비겁, 식상, 재성 이것을 명리학에서는 십성이란 말로 쓰고 있습니다. 사주 분석을 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분석 툴로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사주와 마케팅의 지향점인데요. 명리학을 배우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나는 누구이냐?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성품, 강점, 약점, 직업관, 배우관, 자, 이런 어떤 성향들을 파악하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자, 40을 살든 50을 살든 7, 80을 살아오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지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는 거 이것을 좌표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 좌표가 있기에 결국은 내가 앞으로 인생 2막 또는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관점이라 한다면은 기업의 관점에서는 기업의 정체성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즉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 무엇이고 또 약점 그리고 보완점 그리고 기업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런 리뷰를 통해서 향후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데요. 그 중심에 기업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는 또는 경쟁 브랜드 관계에 있는 또는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수준차 레벨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의 그 갭을 파악하는 그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단계를 거친 다음에는 결국 기업이 가야 될 비전 또는 목표,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전략적 분석 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에서 많이 쓰고 있는 분석 툴 중에 하나가 바로 수압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수압 분석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 약점, 외부 환경이 기회, 위협적인 요소를 판단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기엔 최적의 대안을 선정한다. 뭐 이렇게 본다면은 개인 관점에서는 개인의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즉 자신의 사주팔자 분석을 통해서 향후 방향성을 선정하는 것인다면은 결국은 사주팔자나 기업에서 얘기하는 전략적 분석 툴인 수합 분석이나 동일한 맥락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토 일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주의 명식이 있는데요.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월주는 우리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요. 일주, 시주는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자, 날짜, 이 태어난 날짜를 우리는 일주라고 하는데요. 일주 중에서도 바로 이 천간에 있는 이 기토, 이거를 우리는 일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상으로 비교를 하면은 옆에 그림과 같이 문전옥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기름지고 물기가 있어서 이런 초목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땅을 우리가 기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에 보시는 이 땅을 척박하고 물기 없는 이런 광활한 황무지 같은 땅을 무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물기 있는 땅과 물기 없는 땅, 이 형태를 비교해 보면은 같은 토이지만은 양의 토냐 음의 토냐에 따라서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기토의 역할인데요. 자,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것을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규범적이고 그 다음에 제도, 규율을 중시하는 이런 성향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남자 입장에서 관성은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육친으로는 자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관운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자 사주에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자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요즘은 여성분들도 직업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업으로 또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관성의 역할이 안 될 경우는 토생금, 즉 식상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지 이대로 추진하려는 그 성향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통 의식주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또 표현력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자 사주에서 식상은 육친으로 얘기하면 자식을 의미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그림과 같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전옥답이고 이런 초목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사주에 반드시 양의 기후인 화, 특히 천간에 병화가 떠야 이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이 원활해서 인간에 필요한 그런 의식주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토의 이제 기본 성향인데요. 기토 중에서 이제 무토가 이제 조금 이제 평관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은 기토는 정관지향적이어서 안정적이고 명예지향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포용력을 가지고 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래서 굉장히 고지식하고 보수적인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땅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을 신에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고 또 땅은 양과 중에서 어느 기운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중재 역할과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땅은 고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십천간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갑목인데요. 기토와 갑목은 서로의 합의 관계가 돼서 토로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토의 현재와 십성인데요. 자, 이것은 기토 일간이 추나 추동별로 필요한 오행을 나타내는 건데요. 봄에 태어난 땅은 목과 화가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관성과 인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름에 태어난 땅은 땅이 메말랐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한데 이것을 재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가을에 태어난 토는 금왕절에서 토의 기운이 가장 약한 기운이기 때문에 인성화와 비겁 토의 오행이 필요하다. 겨울에 태어난 땅은 땅이 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땅이 녹아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천간에 병화가 떠야 된다. 이것을 인성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상으로 비교를 해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요. 자, 봄에는 역시 초목이 자라는 관성과 그리고 햇볕이 있는 그런 인성 역할이 되고 여름에는 땅이 메말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제 물이 필요하겠고요. 가을은 토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인성화와 비겁 토의 기운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습니다. 겨울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얼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간에 태양이 떠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일명 우리가 이제 토다 화식이란 말을 쓰는데요. 땅의 기운이 강할 때는 목으로서 눌러주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식상, 금으로서 힘을 빼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사주 명리학에서는 강한 것을 누르고 약한 것을 보완하는 이 기능을 억부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토일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기토일간의 역할, 그리고 기본 성향, 그리고 기토일간이 추나 추동별로 필요한 오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최초로 사주와 마케팅을 융합한 사마TV의 박종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